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고 소재를 제작했잖아요. 광고 소재를 제작했으면 어디엔가 광고를 걸어야 되겠죠. 어디든. 그죠? 어디엔가 광고를 걸어야 이제 광고주가 원하는 고객이 그 광고를 보고 마케팅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광고를 어딘가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걸어야 되나요? 네이버로 예로 치면 네. 이제 뭐 보드나 음, 이제 뭐 검색 광고나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엔가 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방금 네이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광고를 걸 수도 있고 카카오에 걸 수도 있고 언론사에 걸 수도 있고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광고를 거는 이 사이트 이런 공간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광고 거는 사이트를 통칭해서 네, 예. 통칭해서 네, 매체라고 부른다. 매체. 광고를 거는 공간, 매체. 그 공간을 통칭해서 매체라 부른다. 매체는 이제 우리나라 말 표현이고 영어로는 미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되게 혼용해서 씁니다. 매체를 쓰기도 하고 미디어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광고가 걸리는 웹사이트 같은 데를 미디어라 부른다. 매체라 부른다. 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약간 좀 이제 상식적으로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TV라든지 신문, 잡지 뭐 이런 매체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광고를 거는 매체이잖아요. 이런 매체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표현일 텐데 이런 매체들을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 많이 나왔지만 제가 많이 안 봤나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단어 들어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대중매체라 부르죠. 네. 대중매체. 그죠? 당연히 아는 네, 말이었죠. 네. 대중매체. 네. 그것도 영어로 표현하면 매스미디어라고 표현해요. 이 매체에 광고를 올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라는 의미가 조금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한다.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매스미디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매체를 또 다르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못 들어보았을 텐데 실무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또 나오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지금 새로 나오는 그 인터넷에 관련돼 있는 매체들은 뉴미디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뉴미디어. 네, 새로운 매체들이니까 뉴미디어라고 표현해요. 네. 이 매스미디어에 관련돼 있는 이 매체는 좀 전통적인 매체죠. 좀 옛날 매체. 옛날 매체. 네. 옛날이라니까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들 매체를 옛날 매체다, 뭐 전통적인 매체다라고 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뭐 올드 미디어로 하진 않겠죠? 그러면 너무 슬프겠죠. 근데 슬프긴 더 비쌀 것 같다. 네. 어떻게 부르냐면 레거시 미디어라 불러요. 그것이 네. 레거시라는 말이 유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물, 유산 미디어. 유물. 유물. 옛날이나 이거 크게 다르진 않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를 이들 매체를 약간 레거시 미디어라 부르고 지금 나오는 인터넷에 있는 소셜 미디어라든지 여러 미디어들을 뉴미디어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 그 광고를 올린 다음에 고객한테 노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객이라는 명칭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 네이버에 배너 광고를 올렸다 쳐요. 근데 이 광고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고객한테 노출시킨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고객이 아닌데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정의가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 거죠. 나하고 직접 거래가 있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냐, 아니면 가능성 없는 사람들까지도 고객이냐. 이거 봤을 때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고객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상하네. 근데 얼마든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내 광고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한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고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고를 열람하는, 시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광고 시청자라 불러요. 광고 시청자. 네, 광고 시청자라 불러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광고 시청자다. 근데 이 광고 시청자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실제로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영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아, 영어. 네, 광고 시청자라는 표현 대신에 오디언스라는 표현을 써요. 어디? 청중이라는 뜻의 오디언스를 이때 써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해는 했는데 이게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은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니언스 아니고 오디언스. 어디언스. 네, 청중.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또 넘어갈까요? 우리가 광고가 걸리는 그 웹사이트 같은 곳이 미디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실제로 광고가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상태를 보면 이를테면 이제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 네, 지금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지금 광고가 노출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광고가 노출되는 게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언론사 들어가 보면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광고가 노출되는 공간이 굉장히 많죠. 영역이라고 하죠. 영역. 그 영역들. 광고가 노출되는 거는 미디어에서 특정 영역에 노출되는 거죠. 그 영역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해요. 또 영어 표현을 사용하나요? 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플레이스라 하진 않겠죠? 플레이스라고 하진 않아요. 영어 감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플레이스라고 하진 않고 인벤토리라고 불러요. 인벤토리라는 게 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해 놓는 저장소라는 뜻이 있잖아요. 인벤토리가. 광고들이 저장되어 있는 가상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인벤토리. 또 미디어에서 특정 인벤토리에 우리 광고가 노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인벤토리라는 표현을 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네이버에 광고를 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이버는 미디어고, 그죠? 광고는 실제로는 광고 소재인 거고, 네. 그죠? 고객은 이제 오디언스이고, 이것들을 이제 다 연결시켜서 뭐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이버에 광고를 건다. 네이버에 광고를 한다. 미디어에 광고 소재를 그래, 그런 식으로 소재를 등록한다. 조금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연스럽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미디어에다가 광고 소재를 올린다.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냥 뭐 갑자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다 천재지. 근데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써놓고 네. 이제 시간을 좀 들이면 아마 자연스럽게 문장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성해온 문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네이버에 광고를 올린다. 네이버라는 매체의 특정 인벤토리에 광고 소재를 등록함으로써 광고 소재를 등록함으로써 타겟 오디언스에게 광고주의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한다. 실제 생활에서는 뭐 이게 업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죠. 아예 없죠. 아예. 너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는 곳에 광고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매체 중에 네이버라는 매체. 네. 그리고 네이버 매체의 다양한 인벤토리 중에 특정 인벤토리에 우리의 이제 광고를 등록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광고 소재를 등록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인벤토리에 따라서 이미지 광고 소재냐, 텍스트 광고 소재냐 뭐 좀 달라지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광고 소재를 등록하고 광고 소재를 등록하는데 이제 고객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고객인데 고객을 오디언스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것보다는 광고주가 원하는 그 고객한테 보여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타겟 오디언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타겟 오디언스에게 광고 소재를 등록함으로써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여기 굉장히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네이버라고 하는 매체에 광고를 등록한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반 마케터들은 뭐 그렇게 잘 몰라도 돼요. 근데 광고 대행사에 취업하는 지준생이라면 이런 용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광고 등록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또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타겟 오디언스에게 광고를 실제로 이제 노출을 하려면 광고 소재를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광고 소재를 등록해야 되는데